경기도 김포시의 한 싱크대 제조 공장. 아침 7시.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은 봄철 인테리어 성수기를 맞아 분주합니다. 보통 8시 전에 당일 설치될 싱크대의 출고 작업을 마쳐야 돼서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쁩니다. 기억자 싱크인데요. 삼성동 나가요. 당일 작업할 물량을 실은 트럭이 각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출고가 끝난 후엔 바로 본격적인 싱크대 제작 작업이 시작됩니다. 요즘 트렌드는 어때요? 정말 예전에는 기성품의 옷을 입었다면 지금은 완전 맞춤형 옷을 본인한테 딱 맞는 옷처럼 가구도 그렇게 딱 맞는 가구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 세대별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일하기가 훨씬 힘들어졌어요. 싱크대 제작의 첫 작업은 재단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목재 절단이 자동 기계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싱크대는 집집마다 모두 사이즈가 달라 힘들지만 수동으로 잘라야 하는데요. 빠르게 돌아가는 톱날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위험하고 예민한 일이라 주로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 작업자가 맡는다고 합니다. 위험하죠, 되게. 움직이는 거나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다 그런 게 많이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위험한 작업이니까. 특히 요즘 유행하는 키 큰 장의 절단 작업은 더 위험한데요. 30kg이나 되는 합판은 무겁기도 하지만 사이즈가 커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네요. 재단 작업이 끝나면 바로 다음 작업으로 연결됩니다. 옆에 엣지를 발려주는 기계입니다. 재단에서 물장이 잘라 나오면 옆에가 이렇게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를 메꿔주기 위해서 본드를 발라가지고 엣지를 똑같은 문양으로 발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싱크대 소재로 많이 활용되는 MDF나 PB 합판의 경우 앞 뒷면에만 색깔이 입혀 나오기 때문에 옆면은 거칠거칠한 나무 절단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요.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도 있고 보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앞면과 같은 색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가공을 하니까 훨씬 보기 좋아졌네요. 이제 싱크대 제작의 마지막 공정인 조립만 남았습니다. 작업자들이 능숙한 손길로 오늘 작업할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뭐예요? 붙박이죠. 붙박이다. 싱크대 조립은 합판을 고정하기 위해 수없이 많이 타정총을 받고 나사를 조여야 하는데요. 한 손에는 무거운 가구를 들고 반복적으로 나사를 끼우는 이는 손에 꽤 많은 무리를 주는 고된 작업입니다. 뭐 하루에 몇 개 만든다 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출구 날에 맞춰서 나와 있는 도면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라. 내일 설치 물량을 맞추기 위해 빠르게 조립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조립까지 마무리되면 공장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끝이 나는데요. 현장 설치를 위해 차에 싣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요즘은 1년 중 가장 바쁜 인테리어 성수기로 보통 하루에 8곳에서 10곳 정도 설치가 된다고 하네요. 하루 매출이 한 1,000에서 1,500 정도? 네, 한 달에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리모델링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완성된 싱크대가 설치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방 리모델링 작업 현장. 현장엔 벌써 작업자들이 도착해 짐을 내리는 중입니다. 주방 리모델링은 보통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공사 첫날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팀은 기존 싱크대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철거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김장군. 현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작업 중 혹시 모를 실수에 대비해 두꺼운 골판지 재질의 보양지를 바닥에 피는 일인데요. 무거운 장을 여러 번 밖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바닥이 찍히거나 긁히는 일이 많아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몇 년 된 주방인가요? 한 14년, 15년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오래돼서 일어나고 수납 공간도 부족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한눈에 봐도 싱크대 곳곳이 틀어지고 낡은 상태인 것이 눈에 띕니다. 잘 앞닥쳐서 이렇게 들어서 올려야 되고요. 이런 데도 다 잃어가지고 보기 싫고 여기 상판도 깨졌잖아요. 이런 데. 깨진 인조 대리석과 벌어진 장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상으로도 안 좋아 리모델링 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단 수납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아일랜드 식탁 하나 놨으면 좋겠고요. 냉장고가 좀 머니까 저 안쪽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주방 쪽으로. 15년 동안 한 번도 고치지 않아 낡고 불편했던 주방이 과연 어떻게 새롭게 바뀔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싱크대가 많이 낡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조심스럽게 철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피스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분해를 해야 돼요. 이건 그냥 뭐 통째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물감부터 분해를 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싱크대를 철거하면서 제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뭔가요? 상부장 같은 경우 떼다 보면은 그 같이 무너질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또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후드는 열을 계속 받아 상해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나사를 푼 후엔 신중하게 하나씩 상부장을 떼어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좁은 집안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먼저 떼어낸 장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 중간중간 밖으로 빼줘야 합니다. 위에 대리석 잡고 나가 떨어지니까. 선배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당부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신참이신 것 같은데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두 달. 뭐가 제일 힘들어요? 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뜯어서 될 줄 알았더니 아니죠. 다친 경우도 있어요? 많죠. 무겁다 보니까 손에 힘이 없어서 미끄러지면 찢겨요. 이 관절이 좀 아프더라고요. 잡고 당기고 사장님들은 괜찮다는데 저는 아직 초보자라서. 싱크대는 무거울 뿐더러 해체를 해서 장과 문이 조각조각 나눠 있어 들어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아직은 일이 몸에 익지 않아 매사가 조심스럽고 힘이 듭니다. 이런 게 초보자의 식수죠. 초보 작업자가 가구를 내리는 동안 현장에선 빠르게 철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제 싱크대 상부장 철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작업자의 얼굴은 땀 범벅입니다. 힘드신 것 같은데. 힘들죠. 경력이 오래됐다고 30kg나 되는 무거운 가구를 옮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다 보면 겨울에도 금세 땀이 흐른다고 하네요. 특히 보통은 3시간 안에 모든 작업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바쁘게 진행됩니다. 물이 젖었나 봐요. 예, 이건 물을 먹어가지고 다 썩은 거거든요. 상한 싱크대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교체가 필요하다네요. 싱크대 하부장의 남은 철거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 철거 작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싱크대를 해체해서 밖으로 옮겨놓으니 또 한 짐입니다. 이제 반 끝난 거예요. 반 끝난 거라고요? 네. 위에서 내려오기까지. 이제 여기서 또 분리해서 차로 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우리가 몇 집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통째로 실어가지고는 보통은 뭐 한 집에서 한 차 나오니까 통째로 실었을 때는. 부피뿐만 아니라 분리수거를 위해 분해는 꼭 필요한데요. 나무는 폐기물 수거장으로, 철은 고물상으로 보내진다네요.
그런데 분해를 마친 작업자가 바닥을 쓸기 시작합니다. 차 빵꾸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죽고 가야 돼요. 쓰러지든가. 싱크대 철거가 끝나고 두 번째 작업을 위해 타일 시공팀이 주방 리모델링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철거 시간을 맞춰서 와요. 공사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거팀과 타일팀은 사전 시간 조율이 필수라고 하네요. 서로 타이밍이 잘 맞아야겠네요. 네네. 시간 시간을- 맞춰서 끝내야 되니까. 타일 시공은 타일과 시멘트 포대 같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보다 시작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대형 타일의 경우 대부분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밖에서 현장으로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20kg 정도. 하나당 20kg. 네, 한 박스에. 오늘은 몇 박스예요? 총 13박스 정도 되는데 보통 200한 3, 40kg, 250kg 정도.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땀이 피오듯이 흐릅니다. 작업을 시작하자 제일 먼저 변색된 벽지를 뜯는 작업자. 타일을 벽지 위에 붙이지 않고 일일이 뜯어내는 이유가 있나요? 벽지 위에다가 타일 본드를 붙여서 시공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벽지가 떨어져 버리면 타일이 같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걷어내고 이 면에다가 이제 본드를 발라서 타일을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과정이라네요. 본격적인 타일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벽에 접착제를 바르고 타일을 붙인 후 주먹으로 쳐 타일이 벽에 단단히 붙을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요. 작업자가 타일을 뒤집어 붙입니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단차를 맞춰주려고 타일이 있으면은 타일 단면만큼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바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덕방을 쳐가지고 맞춰주는 거죠. 타일을 뒤집어 붙이는 이유는 위에 붙이는 타일과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이번 리모델링 현장은 벽지와 타일이 공존하는 상태라 작업이 더 까다롭습니다. 타일은 마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둘러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평탄 클립이라고 지금 벽이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면을 이렇게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네, 평탄하게 이렇게. 벽이 고르지 못해 타일 간에 생긴 단차를 수평 조절 도구로 눌러 높이를 맞춰줍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벽지를 잘 뜯어내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이게 시멘 벽 그대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좀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타일은 꺾을 수 없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타일 면기를 면을 잘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요즘 주방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일은 어떤 종류인가요? 젊으신 분들은 무광을 많이 찾으시고요. 차이점이 이제 유광은 관리가 편하죠. 방에 있으면 닦기가 편해서 네, 젊으신 분들은 또 그것보다는 이쁜 타일을 더 선호를 하시고요. 여기 사이는 줄눈이라는 건데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청소하기가 용이하죠. 네. 그래서 요즘 엄청 큰 타일들을 많이 하세요. 큰 사이즈의 타일이 인기가 있어지면서 현장에서 재단을 해야 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집집마다 벽의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 사이즈를 맞춰 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특히 벽 중간에 있는 콘센트나 연결 파이프가 들어가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선 섬세한 재단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이라 급해도 자르는 건 외부에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미리 측정한 사이즈에 맞춰 조심스럽게 타일을 자르는 작업자. 과연 딱 맞는 사이즈로 제대로 절단을 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딱 맞네요. 야, 진짜 신기하네요. 여기 섬세한 작업들은 좀 쉽지는 않겠어요. 좀. 보통 타일 작업이 1, 2mm 이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재단이 힘들죠. 재단 싸움이에요 여기. 끝까지
벽 사이즈에 맞춰 오차 없이 꼼꼼히 타일 시공을 마무리합니다. 점심때 시작한 작업이 2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겨우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타일이 안 붙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냉장고 자리랑 위에 이제 상부장이 다 들어가면 가려질 거라 가지고 여기 밑에는 하부장이고 네, 저쪽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가구로 가려지는 벽까지 모두 타일 시공을 하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비워놓는다고 하네요. 타일 작업의 마무리는 줄눈 시공입니다. 입자가 고운 백시멘트를 물과 함께 반죽해 타일 사이사이를 메꿔주는데요. 백시멘트가 내구성이 뛰어나 타일을 잘 붙게 해주고 재시공 시나 보수 시 타일을 낱개로 빼는 것도 용이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줄눈 시공까지 모두 마치고 완전히 마르는 데는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싱크대 설치는 대부분 다음 날 진행됩니다. 오래 사용해 누렇게 변색되고 지저분했던 주방벽이 새 타일을 붙여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 시공을 끝내고 짐을 싣는 작업자들 정리하는 데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오늘 일과는 끝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현장 들어가야죠. 이사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겨울 지나서 이제 봄 요때가 제일 일이 많아요. 그날 오후 주방 리모델링 현장. 예정에 없던 작업이 급하게 추가됐는데요. 천장 도배입니다. 늦은 시간 갑작스럽게 진행돼 작업자들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갑자기 도배가 추가되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 철거를 했더니 너무 위에 이제 상부장이 달려있던 부분들이 지금 자국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싱크대를 갈아 놓으면 아무래도 좀 안 이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급하게 또 도배를 또 섭외해서 서둘러서 좀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전에 있던 장하고 지금 나오는 장하고 컨셉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면 괜찮은데 주방 쪽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겼다고 봐야죠. 오후 늦은 시간에 하는 작업이라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미리 도배지에 풀을 발라 붙이기 좋은 상태로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경력 20년이 넘은 베테랑답게 거침없이 도배지를 붙이는 작업자들.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천정 도배가 완성돼 갑니다. 조금 더 빠르게. 평소에 빠른 편이시고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와, 근데 호흡이 진짜 잘 맞으시네요. 몇 년이나 같이 하신 거예요? 저희는 부부임으로 20년 가까이 했겠죠? 초배지와 벽지를 붙이는 작업이 빠르게 끝났습니다. 마무리는 도배 롤러를 이용해 벽지가 들뜨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밀착시켜주는 작업. 안전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 작업이라 목과 팔 모두에 피로가 쌓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한시도 쉬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 리모델링 작업 현장. 드디어 싱크대 시공을 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짐을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키 큰 장까지 오늘 들어오는 장 개수만 무려 20여 개. 문과 아일랜드 식탁, 냉장고 장까지 합하면 개수만 무려 60개나 되니 가구로 옮기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손가락 날라갈 것 같아요. 지금 서랍 떨어져가지고. 다치셨어요? 좀 찧었어요, 선반에. 좀 다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겠네요. 네, 선반 같은 게 넘어지면서 뭐 이렇게 손에도 찌고 넘어지면서 발에도 찌고 그렇습니다.
잠깐의 사고가 있었지만 오늘 옮겨야 할 가구 개수가 많다 보니 작업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좌대 있어요? 그 높이가 그럼 좌대 없이 이게 맞겠지 않나? 그거를 잘 봐야 돼요. 들어가서. 그러면 일단은 좌대 빼고 짰는지 그 높이를 한번 재주면 좌대가 없이 그게 안 쳐져야 지금 장이 올라가는 거라. 그것만 확인해 주면 내가 빨리 갔다 와야 돼. 도배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지금 밑에 수평을 잡아줄 광목이 필요한데 밑에 장이 하나가 지금 공장에서 미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있어야 세팅이 되는데 지금 그 급하게 그걸 지금 제가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출고가 많이 되니까 아무리 챙긴다고 해도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끝난다는 이 일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재가 없으면 시공이 늦어질 수 있어 서둘러 출발합니다.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피가 큰 하부장부터 제자리로 옮겨놓는데요. 수평과 높이를 맞추며 신중하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싱크대 시공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성된 가구를 설치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꽤 많은 부분을 현장에서 재단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 배관은 집집마다 크기와 위치가 달라 현장 재단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맞춰서 합니다. 어우 맞어 자리. 이게 아까 없다던 자재. 자재가 도착하자 조립이 시작됩니다. 좌대는 키 큰 장의 수평을 잡고 높이를 맞추는 기초 자재라 없으면 시작 자체를 못합니다. 좌대가 도착하니 조립이 일사천리입니다. 새로운 작업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 위에 올라가는 인조 대리석 전문가입니다. 도착과 동시에 정확한 싱크대 수치를 측정한 후 재단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에 비해 인조 대리석 두께가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요. 원래 이 정도 두께인가요? 이것도 깔끔해 보고 강도도 괜찮고 이러니까 이것도 또 요즘에는 또 많이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인기 있는 대리석은 12mm로 기존 50mm에 비하면 무려 4배나 얇아졌습니다. 작업자가 디귿자로 된 싱크대 하부장 위에 3개로 나눠진 인조 대리석 상판을 올려놓는데 아무래도 재단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길이가 안 맞네요. 이건 좀 여유 있게 해갖고거든요. 이게 간해가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다 맞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키워서 가져와요. 혹시라도 길이가 모자라면 수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이즈만 맞춰 잘라온 후 현장에서 정확한 치수를 맞춥니다. 이제 나눠진 부분을 붙이는 작업인데요. 전용 접착제를 대리석 사이에 바르고 조임새를 줘요. 붙을 때까지 30분 정도 기다렸다 조임새를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착 부위를 샌딩해 주는데요. 인조 대리석은 천연 대리석과 달리 샌딩을 하면 떨어져 있던 2개의 조각이 붙는 특성이 있습니다. 잘린 부분이 표시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부터 아래까지 빠진 곳 없이 꼼꼼히 샌딩을 해줘야 한다네요. 떨어져 있던 2개의 대리석이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감쪽같이 이어졌는데요. 이야, 무슨 마법도 아니고 정말 신기하네요. 드디어 주방 리모델링이 완성됐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상판이 되게 얇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강도도 강하고 오염되는 것도 방지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한 느낌의 오크 컬러로 배색이 된 그런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가장 트렌디한 사각불에 화이트 수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멋지네요.
오랜 시간 사용해서 낡고 불편했던 15년 된 주방이 화이트와 우드 색깔의 모던한 분위기로 변신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수납 공간과 조리 공간은 늘리고 싱크대와 냉장고 거리가 멀어 불편했던 동선은 편하게 수정해서 식구들 모두 사용하기 좋은 세련된 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안 곳곳이 너무너무 지저분한 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일단 저 이제 주부 입장에서는 그 주방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것만이라도 바꾸면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겠구나 싶어서 바꾸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